안녕하세요. 갓세미남입니다. 오늘은 옵션에 관하여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선물의 정의를 먼저 한번 내려놓고 다른 이야기, 주변적인 이야기를 좀 하다가 구체적인 내용들로 한번 강의를 할까 합니다. 사실 선물과 옵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시장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옵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선물과 옵션이 다 같이 파생 상품이지만은 선물에 다른 또 다른 파생 상품이 옵션인데 도 불구하고 진정한 시장의 방향성 에너지는 옵션에서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물의 정의는 무엇인가? 제가 선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은 선물의 파동은 인간의 공포심과 탐욕이 만들어내는 예측 가능한 자연의 한 파동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자연의 한 파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인간의 탐욕과 공포심이 만들어내는 매수와 매도의 그런 서로 힘의 균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파동이지만은 우리는 현재까지 일정한 구간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물론 100%는 아니지만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파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선물이나 옵션이 어떤 도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은 각자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선물과 옵션은 과학이고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선물과 옵션은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야 되지, 주변의 뉴스라든지 어떤 해외 지수의 동향 이런 쪽에 의존하다 보면은 시장의 정확한 방향성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 국내 시장의 그 시장을 움직이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시장을 분석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치대로 우리는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정치, 어떤 특정한 뉴스거리 이런 것에 휘둘려 가지고 계속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들이 어디서 기인됐는가 하면은 결국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선물로 넘어오면서 그런 기업에서 제공하는 공시라든지 그런 각각의 기업체의 정보에서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주가의 방향성, 가치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파생시장은 또 그런 쪽으로 계속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적은
해외 증시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그리고 달러라든지 그죠? 환율 이런 동향 그리고 나스닥 뭐 니케이 항생 이런 지수에 자꾸 그런 움직임에 자꾸 연관해서 우리 시장을 보려고 하니까 그죠? 우리는 어떤 시장의 데이터에 중하지 않고 그런 쪽에서 시장을 접근하려 하니까 정한 포인트도 헷갈리게 되고 다우가 반드시 올랐다고 우리나라가 반드시 올라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큰 흐름은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경향도 있고 또 서로 뭐 uncorrelation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 나름대로의 어떤 그 데이터에 준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선물의 정의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선물의 파동은 인간의 공포심과 탐욕이 만들어내는 예측 가능한 자연의 한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강의는 뭐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의 아주 초보를 위한 강의는 아닙니다. 저도 몇 년 이상 시장을 경험하고 돈도 잃어보고 그래서 좌절도 느껴보고 그러다 보면 또 연구하고 뭐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이런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아시는 분들이 제 말에 제 강의에 많은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시라는 관점에서 강의를 옵션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 또한 옵션에서 너무나 많은 돈을 따보기도 하고 너무 많은 돈을 잃어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은 깨닫게 되고 그런 거죠. 요즘은 제가 옵션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옵션은 하지 않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공격성도 떨어지고 어떤 많은 돈을 땄을 때 또 멈추고 자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걸 잘 못한 부분이 있죠.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도박 선물보다는 훨씬 더 옵션이 도박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옵션에서 그런 면에서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강하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르지자는 변화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개인은 변화에 적응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성에 따라가지고 자기의 고집대로 투자를 하고 물타기 하고 이러다 보면은 계단은 금세 망가지게 되어 있죠. 진화론에서 뭐 강한 자가 살아남았다면은 지금도 공룡이 이 지구성에 살아남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룡이나 이런 게 다 큰 동물들이 진화 과정에서 다 죽은 이유는 뭐 지구 환경에서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사라져 갖고 새로운 어떤 동물들이 생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또 지구 환경에 따라서 또 진화되고 그렇게 인류가 계속 진화해서 발전해온 것처럼 모든 생물체들이 그
그 환경에 적응을 해서 기인화를 해오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적응해야만이 살아납니다. 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을 부리시면 절대 안 되고 항상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은 도박성이 상당히 강하죠. 스물 번호도. 그래서 어떤 옵션에 관해서 좀 더 주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화 타짜, 지금 상영하고 있는 타짜를 봤습니다. 타짜 원아이드 잭을 봤는데, 거기에 제가 보고 나서 대사 두 가지가 제 머리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첫째, 배팅을 할 때는 인생을 걸어라. 배팅을 할 때는 인생을 걸어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배팅을 할 때는 자기 목숨, 인생을 건다는 각오로 아주 신중하게, 침착하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배팅을 하는 거죠. 진입을 할 때는 그만큼 신중하라. 자기 인생을 건다는 각오로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배팅을 할 때는 인생을 걸어라. 두 번째, 침착하게, 냉정하게, 무식하게, 무섭게. 이 말도 제가 그 영화의 한 대사에서 제 머리에 남았습니다. 침착하게, 시장을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진입할 때는 아주 무섭게, 인생을 걸듯이 아주 무섭게, 그렇게 배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떤 이 파생시장에서 특히 옵션은 도박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냉정하게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옵션이 어떤 수익을 예측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아주 중요하죠. 그것은 수익을 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 분배를 잘 해야만이 합니다. 한번 계속 제가 예를 들면 100원 벌어서 100원으로 시작해서 1000원 만들고 1000원 다시 1000원 배팅 해가지고 1000원으로 다시 만원 만들고 만원으로 다시 또 배팅 해가지고 10만원 만들고 10만원을 다시 배팅해서 100만원 만들고 100만원을 배팅해서 다시 또 1000만원 만들고 1000만원을 다시 배팅해서 1억 만들었다. 계속 성공을 했다 치더라도 한 번 배팅을 그릇으로 배팅했을 경우는 한 번에 가버리죠. 한 번 실패하게 되면 반토막이 나거나 반의 반토막이 나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배팅을 연속적으로 수익 내기도 힘들지만 한 번 배팅하면 계좌가 반토막이 나는 그런 매매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계좌에 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면 자기 계좌에 돈 1억이 있다면 적어도 20분의 1 정도 20분의 1 정도로 분할해야죠. 500만원 정도 한번 배팅할 때 500만원 충분합니다. 그죠? 한번 진입할 때는 10배 정도를 예측하고 진입을 해야 되니까
5억만 베팅해서 10배 먹으면 5천만 되는 거죠. 제가 1억이 있다면. 그것도 500만을 한 번에 베팅하는 거 아니죠. 250만, 250만 나눠가지고 베팅하죠. 내가 250만을 베팅하는데 10배를 예측하고 들어간다. 자, 그러면은 내가 1차 들어간 자리를 어디서 잡을 것인가 예측을 하고, 두 번째, 추가적으로, 예측이 어느 정도 빗나갔을 때, 추가적으로 250을 어디서 베팅할 것인가. 자, 그것이 예측이 맞아서 추가 진입까지 했다면은, 첫 번째 진입한 자리에, 좀 20, 30% 아니면 50% 빠졌다. 그러면 추가 진입해가지고, 첫 번째 진입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온 자리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고, 두 번째 들어간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에 들어갔으니 계속 간다든지. 그 첫 번째 진입 자리가 예측이 맞았다면 바로 250만원으로 가는 거죠. 250만원으로 옆에 나오면은 월층을 했을 경우에 2,500만원을 벌게 되고, 아니면 그걸 50% 내가 전략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5배 나왔을 때 반 청산하고 나머지는 가져간다. 그러면 예측이, 그래서 3개월 단위로 한 번만, 3개월 단위로 한 번만 맞아도 3번 배팅, 한 달에 한 번씩 배팅을 했는데, 2번 실패하고, 3개월째, 세 번째 배팅 해가지고, 3개월에 한 번만 맞추면은, 결국은, 월로 계산하면 한 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죠? 700만 이상. 5배로 수익이 내서, 250만 원씩 배팅했을 경우에는 6, 700만 원.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 자금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실패하실 때는 500만, 250만 들어가고 다시 또 250 추가했을 때, 그 리스크가 얼마까지 내가 찾아오겠다. 그러면 그날은 한 달은 공천,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는 500만원에 한 100만원 정도 찾아올 수 있을 거죠. 옵션은 데이 트레이드 개념으로 적용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데이 트레이드 개념을 할 때는 오히려 선물을 트레이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옵션은 하루하루에서는 박스권 경우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지르면 프리미엄만 주고 선물은 움직이는데 옵션은 잘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옵션으로 데이 트레이드 해서는 승산이 별로 없다. 선물보다도 훨씬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고, 큰 방향을 예측하고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옵션은 하루에 한 달에 그 좋은 기회를 어떤 타이밍에서 노릴 것인가. 그렇죠? 한 2, 3년 하다 보면 조금은 경험이 쌓인다면은 대체로 2, 3년, 5년 이렇게 해가지고 옵션에 경험이 쌓였다고 자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왕창 무리하게 베팅 해가지고 왕창 깨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시장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시장이 물론 제가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이나 접근하는 방법이 100%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보다도 훨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아주 논리적으로 저는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꾸준히 가져왔기 때문에 시장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뛰어나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시려고 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가 어느 정도 소개해드리고,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수치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100% 노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시장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이 주고 거기에 딸린 것이 옵션은 선물에 딸린 파생 상품이지만은 시장의 에너지는 옵션에서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의 등락폭이죠. 하루의 등락폭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하루의 등락폭에서 그리기 자투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루의 등락폭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하루의 등락폭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하루에 있어, 뭐, 이런 파동은 오르다 등락 있지만은, 하루의 등락폭에서는 이 박스 추세가 원정이장이 아니고, 하루의 최고점과 제점, 중심가에서는 올라탔다 내려탔다 하는 거죠. 이런 하루에 있어서 박스권이죠. 원웨이장으로 쭉쭉 뻗어가는 그런 장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장도 다 하루에 있어서는 박스권이죠. 하루 거리에 있어서. 그러니 하루 거리에서 보면은, 이런 장도 보면은, 하루 당일에 또 주식 가격을 침묵하는 거죠. 일봉상은 계속 양봉을 이렇게 내지만은, 하루, 요날 일봉상 음봉이 보이지만, 다 계속 양봉 아닙니까? 그죠? 일봉상 다 양봉이지만은, 이런 하루에 등락폭에서 양봉을 냈다 치더라도, 다 사연, 330TX를 보면은, 아주 사연이 많죠, 그죠? 사연이. 파동이. 단순히 일봉을 하나 보면은 양봉이지만은, 이렇게 사연이 많게 움직입니다. 먼저 쫙 올렸다가 다시 또 중심선을 깼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죠. 그러면, 이런 박스권에서, 이런 박스권 움직이는, 하루에 움직여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콜은 매도치고, 풋은 또 매도치면서, 양 매도를 치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거죠. 그 선물은 시장의 어떤 당일의 시장을 움직이는 주포 세력들이 시장을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렇게 중심선을 침범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날이 한 달이 있어서 대부분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세력들은 선물에서는 당일 트레이딩에서 선물에서는 수익을 거의 못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포 세력들이. 이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누군지는 우리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있다고 가정합니다.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들고, 우리 현재의 미일지 액정 수량을 보면은 한 30만 개 넘죠. 선물 미일지 액정 수량이 30만 개, 미일지 액정 수량 30만 개 중에, 그리고 옵션에 미길지 액정 수량 엄청나죠. 양쪽에 그 미길지 액정 수량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지 않는 그런 포지션 금액이 중에 시장을 선도하고 보다 좀 더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기관들보다도, 다른 세력들보다도 좀 더 많은 포지션을 들고 시장을 움직이는 축에 끼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그 세력들은 선물에서는 수익을 내기 힘들죠. 위로 시장에 여기서 지주가가 시작돼가지고 위로 들어 올리려면 자기도 또 매수를 해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선물은 또 일정 여기서 정리를, 매수를, 매도 저항을 다 받아주고서 중간중간 매도를 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물량을 받아주면서
올려야 되니까 돈질을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매수를 해가지고 돈질을 하면서 그래야 올라가니까 또 뺄 때도 또 돈질을 해서 해야 내려오죠. 그 돈질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선물 돈질을 해가지고 올리갔다가 다시 또 내리고 하는데 돈이 들어가죠. 그죠? 자기들. 그럼 저항, 매도장을 다 받아가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치고 올리고, 다시 또 내리고, 다시 올리고. 이 선물은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했다가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선물에서는 돈을, 시장을, 주포 세력들, 시장을 자기가 좀 더 많은 포지션 들고 시장을 선도한다는 그런 세력들은 돈을 못 벌죠. 오히려 선물보다는 그렇게 선물에서는 돈질을 해가지고 시장을 움직이면서 오히려 옵션에서 이제 양매도 치면서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서 옵션에서 수익을 챙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는 그러면 선물이 문제냐 옵션이 문제냐 그렇게 하면 닭이 문제냐 계란이 문제냐 이런 논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보는 관점은 진정한 에너지는 시장의 큰 에너지 여기서 이렇게 서리바닥을 찍고 이렇게 강하게 올리는 이런 에너지는 결국은 옵션에서 나오는 거죠. 옵션에서 나온다. 결국은 여기서 보시면은 나중에 그 옵션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선물 시월무 같은 경우에 콜 277.5 277.5가 6천원짜리가 그죠? 6천원짜리가 지금 1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3만원이 되어 있죠. 반대로 푸 272.5는 반대로죠. 100만원 넘은 돈이 10만원짜리가 되어 10만원짜리가 되죠. 반대로 가죠. 이제 내려올 때는 푸는 반대로 내려오는 거죠.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옵션에서 나옵니다. 선물 이렇게 올리는데 이 돈지 매수 올리니까 자꾸 매수를 해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선물을 계속 물량 중간적으로 올라올 때 현물 수익 났다고 털고 나가는 사람도 많죠. 그죠? 현물도 매수를 해줘야 되고 또 선물도 매수를 해야 올라가겠죠. 계속 매수를 받아줘야 올라가겠죠. 여기만 다량 매수해가고 있다고 물론 여기 매수해가지고 익질 안하고 그냥 계속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개인이 되든 뭐 기관이 되든 일정 금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선도 세력들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매수를 해야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에너지는 옵션에서 나온다. 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고 또 그런 데이터 분석이 맞게 그 분석이 제 경험으로 맞게 움직이더라. 9월물에서도 보시면은 제가 이날 탁 올라서면서 260.05 260.05죠. 요 자리 딱 올라서면서 옵션의 에너지가 콜의 풋에서 콜로 완전 전환되어 버리죠. 콜에서 풋에서 콜로 완전 전환되면서 여기서 최바닥에서 매수 안 했더라도 콜로 전환된 시점에서 결국 270 이상에서 결제됐고 여기서 진입했더라도 옵션에서는 275 이상 이런 것들은 5배 이상 10배 정도 나왔죠. 10배 나왔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월물에서 방향성이 결정됐을 때 이미 나오죠. 여기에서 뭐 시험을 배팅했어도 이미 이 자리에서 방향이 결정돼서 바닥에서 밀지 않아도 여기서 인데서 매수를 안 했더라도 방향이 결정되고 옵션의 방향성 제가 DDD를 다시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결정되고 난 뒤에 배팅이 하더라도 이미 좀 충분한 수익이 나왔다. 결정되고 난 뒤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시장은 미리 예측하게 되면은 우리는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바닥에서 물론 최바닥에서 예측해서 배팅하는 경우 그런 방법도 있고 그죠. 이런 큰 장을 왔을 때 큰 장이 예측될 때는 많이 빠져가지고 빠지면 다시 또 올라오게 돼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오면 또 조정을 거치게 돼 있고 그죠. 이런 장은 3개월 단위나 이런 큰 장은 항상 3개월 단위를 한 번씩은 거의 오게 돼 있죠. 큰 장 한번 오면 다시 또 뭐 한두 달 이렇게 좀 큰 옵션에서는 큰 시세가 안 나오는 장이 펼쳐지다가 또 다시 또 큰 장을 하고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큰 장은 최바닥에서 매수를 모았더라도 방향이 결정되는 요 260.50 부분에서 콜로 완전 전환되는 시스템이었죠. 그래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바닥에서 안 들어가도 뭐 바닥에서 예측한다면은 미리 여기서 투바닥에 가서 바로 갈지 서리바닥까지 만들고 갈지 모릅니다. 어차피 여기서 날카롭게 빠지면은 투바닥은 만들 수 있다 싶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1차 배팅 그런데 250 부분에서 못 찍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죠. 놓치는 경우가 많죠. 여기다 이어서 배팅을 했는데 가다가 한 번 더 끄어져 버리니까 프리미엄 이어서 적어보죠. 아니 어떤 사람은 여기서 배팅을 했다가 이제 갈 것 같아서 이어서 추가 진입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옵션에서. 그래서 한번 축 끄지 주면은 또 손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옵션에서 배팅을 하는 방법은 스스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나는 바닥을 예측하고 미리 1차 배팅하고, 그죠? 1차 배팅하고, 갈 때 추가 배팅하는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서 추가 진입해가지고, 이제는 옵션을 돌파할 때 추가 진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진입했는데, 다시 또 까져가지고, 얼마 추가 진입 밀렸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배팅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면은 뭐 이렇게 들고 올 때 1차 진입했는 건 여기서 틀어주고 여기서 진입했는 거는 갖고 간다든지 이런 전략을 머릿속에 이렇게 진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내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진입한다면은 그러면 9월물로 선택할 것인가 뭐 10월물로 옵션을 배팅할 것인가. 그러면 이 바닥에서 배팅 했다면은 이렇게 서리 바닥 나올지 안 나올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입했는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서리 바닥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배팅 했다면은 그러면 완전히 돌파해가지고 갈 때 어떤 추가 진입하거나 그러니 추가 진입도 잘못해버리면 여기서 추가 진입해버리는데 여기서 진입하고 추가 진입해버리는데 한 번 더 눌러져 버리니까 여기서는 여기보다 더 옵션이 더 죽어버렸죠. 그죠? 만기 임차게 임박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진입했는 거에서 완전히 추가 진입한 데서 완전히 망하는 그죠? 그런 경우 생기고 또 확신을
개인적으로 너무 확신하다 보면은 인데스 왕창 또 자금의 10%를 넘지 말라 옵션에서는 자기 자금에서 10%를 넘기지 말라고 기본 원칙입니다. 그죠? 내가 1000만 원 있다면 옵션 100만 원 이상 배팅하면 안 됩니다. 그 원칙을 뭉개고 뭐 500만 원 정도 배팅 해버린다. 그럼 뭐 어떻게 견딥니까? 아니면 몰빵을 하는 건 바보는 몰빵 해버리는 그런 바보는 없겠죠? 옵션에 한 방에 가버리는 거죠. 못 견디기 사람이 못 견디게 돼버리죠. 이제 몰빵하기나 뭐 못 견디입니다. 한 번 더 빼버리면 계좌가 완전히 망가가지고 다시 또 쪽박 차느냐 뭐 이렇게 되면 깡통 여러 번 차받는 사람 다 알 겁니다. 어떻게 그 어떤 옵션에서 망가지는지 그렇게 당해본 사람은 그런 걸 당해본 사람은 어떤 공포심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초보자는 또 그렇게 배팅도 잘 못하고 방법도 잘 모르지만은 조금 경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저런 배팅하면 돈 계좌가 망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포심을 좀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못 견디게 되죠. 그래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 그 데이터적인 분석의 원칙을 잘 봐야 된다. 올라갈 때도 이런 지지선을 그죠. 계속 밟고 올라가는 게 있죠. 밟고 올라가는. 뭐, 좀 제 차트가 훌륭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죠? 이런 개념을 계속 밟고 올라가죠. 밟고. 하루에 이런 지지선을 밟고, 이 선을 이 라인을 뭉개지 않는 한은 계속 큰 흐름. 어떤 시장을 분석하는,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일봉상은 단순히 이렇게 빨간 양봉이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루하루의 능력에서는 또 복잡한 이런 하루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봉상은 봉은 하나지만은, 330쪽에서는 또 아주 복잡한 그런 시장의 흐름이 있고, 110P에서 보면 또도 뭐 복잡한 미세한 그런 흐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지금 330과 일봉 이런 흐름을 봤는데 이제 옵션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단순히 차트만 보고 어떤 그 데이터를 보기에는 그렇죠. 왜 제가 262부분에서 어떤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느냐. 여기서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콜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죠. 여기서 박스권 놓을 때도 풋 에너지에서 콜로 완전 전환되지 않았죠. 연말 양대 양봉 세우기 직전 265공 부분에서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되어진 날이죠. 딱 세울 때. 그 데이터가 뭐냐. 한번 보면은, 이거죠. 옵션은, 우리는 시장은, 데이터에서 움직인다. 지금 현재 선물 지수는 275 이상에서 노는데, 275 이상 노는데, 현재 10원분의 옵션 내지는 콜이 83%고, 풋이 17%입니다. 요것이, 이 데이터가, 260.05를 돌파하면서 바뀌었죠. 50에서, 그죠. 풋 에너지에서 콜로 전환된, 콜 에너지로 전환된 시점이 260.50을 260.05 여기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거울물
그래서 구울물에서 콜이 시세를 분출한 것 260.05 돌파하면서 그렇게 발생했고, 시울물에서도 이 데이터가 일단 계속 연속성입니다. 푸드 에너지는 이제는 콜 에너지에 비해서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됐다. 8.3대 1.7이다. 그러면 저거 계속 물리더라도, 큰 흐름 자체는 물리더라도 가능한 데이터상으로, 옵션 데이터상으로 콜에 물려있어야 된다. 옵션 매수에, 선물에서는 매수에 물려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럼 데이터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이런 것 따지면은 우리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건 참조사항일 뿐이지. 누가 이기는지는 모릅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고, 또한 기관 중에서도 다양한 투자 성향을 가진 기관들이 있죠. 우리는 그 분류를 따로 나누어서 볼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참조사항이고, 전체적인 에너지 시장의 에너지가 어디에, 중심이 어디 있냐는 것은 전체 데이터 속에서 우리는 시장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콜 277.5는 6천원짜리가 지금 13만원짜리 되어 있는 거죠. 풋은 이렇게 272가 11만원짜리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죠. 그 지수가 250 부분에서 277 정도 와 있죠. 대한민국 지수는 대체로 13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 어떤 만기 D-9일 기준으로 옵션의 D-9일에서 11일 정도에서 대체로 프레임이 적당히 많이 죽은 경향이 있죠. 적당히 많이 죽는. 이때 시세가 제일 많이 나오죠. 요 부분에서 어떤 프리미엄이 적당히 많이 죽었다고 하는 시점이 나오고, 그 부분에서 13포인트, 15포인트 정도 움직이면 대체로 옵션은 10배 정도 움직이면 대체로 10배 정도 나옵니다. 10배. 요거 넘었으면은 15포인트 넘었으면은 20포인트 정도 움직이면, 한 방향으로 20포인트 정도 움직이면 30배 정도 나오죠. 13포인트 정도에서 10배 정도 나오고, 15포인트 정도에서 20배 정도 나오는 거죠. 15포인트 정도 이상이 넘어서면 20배 정도 나오고, 20포인트 정도 움직이면은 30포인트 정도, 콜 외가든 아래로 내려온다면 풋 쪽에서 30배 이상 이렇게 터지는 경우죠. 그럼 이것도 보면은 6천원짜리가 시험물에서 6천원짜리가 13만원 되어 있으니까 거의 20배 정도 되는데, 이 아래로 20포인트 이상 움직였지만은 어떤 시험물 자체는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도 만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 안 죽은 상태이고, 콜 같은 게 구울물을 속어배보면 대충 그 정도 수시가 나왔죠. 30배 이상 나왔었죠. 제 경험치는 그 정도로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옵션을 디자인할 때 D-9에서 11일 정도에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배팅을 한번 해볼 것인가 노린다면은, 거기서
방향을 상방으로 13% 15% 움직이면 얼마가 지선하고 아래로 움직이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런 거.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같이 활용하면서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시장을 데이터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외부적인 뉴스, 뭐 S&P라든지 뭐 항생 이런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자꾸 한국의 정치를 바라보려 하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연동되지는 않거든요. 언코릴레이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 우리 방향성을 예측하고 어떤 이런 기준값이 이런 기준값을 밟고 올라갈 때는 계속 기준값을 밟고 하루의 기준선 계속 밟고 올라가는 뭐 물좀 한두 몇 티 침범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계속 이 기준선을 위에서 온다. 기준선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보면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일봉 틱봉으로 보면은 올라갈 때는 110틱에서 보시면 올라갈 때는 5분선을 자꾸 지근지근 밟고 올라가는 거죠. 5분선 밟고 올라가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처럼 110틱에서도 그런 현상으로 계속 한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중심값, 기준값을 닫고 지수는 움직인다. 조금 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 없이 그냥 차트만 이려놓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습니다. 없이는 자원관리가 첫째입니다. 그죠? 자원관리를 못하고 뭐 자기가 확신이 선다고 뭐 자금에 뭐 50% 배팅 해버리고 좀 림츠하고 뭐 1000만 배팅 해버리고 10% 배팅 해버리고 이렇게 왔다리 해버리면 그건 절대로 성공합니다. 자금 투입 한 번 진입이 배팅을 얼마만큼 10% 이상은 넘지 않는다는 눈치 정확하게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거기서 두 번 배팅을 어떤 자리에서 할 것인가 그 눈치 그리고 시장을 보는 것은 외부적인 뉴스나 이런 걸 절대 보지 마십시오. 데이터만 봐야 됩니다. 외부적인 뉴스, 그거는 우리는, 우리를 자꾸 현혹되고, 그죠? 공부심을, 바다에서는 자꾸 공부심으로, 뉴스, 이런 것들은 우리를 공부심으로 진입을 못하게 만들고, 그죠? 뉴스에 전부 다 9월 말에서 위기다고 자꾸 얘기했잖아요. 9월 말 위기다, 이렇게. 대한민국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것처럼 9월 말에 위기 아니야 맞습니까? 9월 말 위기 때문에 옵션 코어 배팅 못하게 만들죠. 데이터만 봐요. 차트만 보고 데이터만 봐요. 데이터에서 다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꾸 데이터를 안 보고 뉴스 보고 계속 시장을 분석하고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뉴스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뭐 배팅 시점을 가르쳐 주던가요? 전부 뉴스는 바보 묻힌거리입니다. 뉴스를 볼 게 아니고 데이터. 시장은 정확하게 데이터대로 움직입니다. 데이터. 시장의 데이터가 시장을 말해준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데이터에 준해서 시장을 봐야 된다. 차트가 시장을 다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보면은 시장은 아주 현명한 거죠. 뭐 옵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하려 했는데 시간이 1시간 이상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좀 시간
많은 대로 제가 2차로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더 옵션에 대해서 이것저것 제 경험담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갓세미놈이었습니다.